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화사하게 웃는 날이라 해서 화요일이죠. 막 갖다 붙인다고요? 아니,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죠. 월요일은 한 주의 한 주의 시작이니까 웃는 거고, 그리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청껏 웃고, 금요일은 금덩어리라도 주운 것처럼 한번 웃어보고,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아, 자, 행복하려고 주식하신 거죠? 네,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지하철을 타든 밥을 먹을 때든 회식을 할 때든 얼굴에 써 있어요. 나 주식해. 이렇게. 아니, 진짜 표정이 써 있어.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시려고 주식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되려고 주식하신 거죠. 근데 왜 불행하신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주식하시는 분들이에요. 제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제 가족분들이나 친구들, 친인척 아는 분들이 자기는 주식 전혀 모르신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복된 인생을 사셨군요, 그동안. 앞으로도 주식하시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 주식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나 주식한 지 몇 년 됐다.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남들보다 한참 앞서가셨네요. 문제는 뭐다? 앞서는 갔는데 행복해야 되잖아. 대부분 다 불행하게 얼굴 표정을 짓고 있어요. 돈을 버는 분도 마찬가지고 돈을 잃은 분도 마찬가지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바깥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으로 한 달 벌어야 될 게 하루 만에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에서 30년 걸릴 게 주식시장에서는 1년이나 2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모아서 구입한 아파트, 그 아파트를 담보로 혹은 전세금으로 놓고 하고 계신 주식, 혹은 퇴직금, 30년, 40년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자금으로 모아놓은 퇴직금을 갖고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은 당연하지. 30년 평생 걸쳐서 모은 돈을 갖고 주식을 하는데 그 주식이 한 달 만에 혹은 하루 만에 10% 폭락도 나오고 10% 급등도 나오고 30년에 10%면 3년이에요. 더군다나 지금은 그래도 해피한 케이스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 퇴직금 3억 원이 2억 원으로 쪼그라드는 거 순식간입니다. 한 달,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아요. 더군다나 아무것도 모르신 상태에서 들어오신 상태에서 남들이 좋다던 주식 나도 막 사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결론은 무슨 얘기다? 네. 주식 시장이 나쁜 게 아니다. 야, 주식은 그거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주식 시장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달려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라고 그랬어요. 100번 싸워서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을 우리가 최소한 빵을 만들더라도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아파트를 사더라도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생 모은 돈을 갖고 시장 조사,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시장 조사한 것처럼 하느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오늘 같은 날 주식을 다 팔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오늘 같은 날 주식을 다 팝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떤 주식을 팔을까요? 좋은 주식을 팔을까요? 나쁜 주식을 팔을까요? 좋은 주식을 팔아요. 왜 좋은 주식을 팔을까요? 좋은 주식이니까 올라갔겠지. 나도 따라 샀겠지? 옆에 김대리는 1,000만 원어치밖에 안 샀는데 나는
5천만 원치 사야 되잖아. 보상 심리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주식이 수익이 안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엎어버려야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어제는 뭐 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했던 거 그대로 한번 제가 우리 요거 한번 그대로 한번 제목이랑 한번 그대로 꺼내 보겠습니다. 예, 어제 34번째 주식 과외, 박한샘의 주식 과외. 오늘은 35번째고 어제는 34번째입니다. 어제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짧고 강한 무슨 장세? 조정 장세. 그러니까 굉장히 짧아. 근데 순간 임팩트가 있어. 근데 그 임팩트가 모든 종목에 임팩트가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올라갔던 기아차, 현대차, 먼저 급등 나왔던 일부 바이오주, 먼저 최근에 30% 40% 3월달 4월달에 급등 나온 종목군들이 먼저 3% 4% 강하게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뒤늦게 오신 분들은 5%를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딱 봤을 때 어제 고가 잡았으면 오늘 아침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손절. 24시간 만에 어제 아침에 장 시작했을 때 갭상승 2% 올라간 종목이 오늘 장중에 어제 마이너스 2%, 그럼 4% 손실 갖고 건너왔어. 오늘 아침에 쭈르르 밀릴 때 3% 손실 7%. 바로 손절. 자, 짧고 강한 조정 장세를 예상한다. 이번 주 주초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오전까지. 대응 및 전략. 팔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겠습니까?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다? 행복하다. 그래서 박한샘의 결론은 뭐다? 조정이 행복하다. 무슨 행복하냐? 이쁘게 행복해요. 조정 장세조차 이쁘게 보이는 시장이다. 주가 빠졌었거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주식이라는 놈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게 싫다. 나는 은행처럼 안정되길 원한다. 애 잡습니다. 여러분 애 키워보셨죠? 처음에야 누워있어요. 근데 나는 애가 안 움직이길 원해. 쬐끄만 침대에다 가둬놓고. 근데 애가 걸어다니고 맘대로 돌아다니면은 밖에 나가서 넓은 데서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 내일 봐야 되니까. 쬐끄만 방에다 가둬놓고 보면 뭐예요? 학대. 혹시 여러분은 주식을 학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을 학대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인생의 재테크를 학대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르느냐? 금융학대다.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누가 불행해지나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죠. 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안 움직이길 원해. 안 움직이고 차곡차곡. 하루 지나면 100만 원, 그 다음 지나면 200만 원, 300만 원 떨어지지는 않고 학대하는 거예요. 금융학대. 주식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애들하고 똑같아요. 막 돌아다녀가면서 성장하는 거야. 속성이 적토마 같다고요. 망나니. 가만히 앉아갖고 알만 낳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은행에 가셔야 되는 거고. 그 속성을 바라보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얘가 이렇게 널뛰기, 오늘처럼 올라갔던 것에서 절커덩 빠지고 이런 널뛰기 속에서 종목들이 순간 급락도 나오고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 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침에 바로 딱 그런 장이었죠. 자,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들을 기회로 삼았습니까? 삼성전자를 더 샀을 수도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을 샀을 수도 있고 하이닉스나 LG화학을 샀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가장 여러분들한테 오늘장에 좋은 기회로 봐야 되는 종목이 조정조차도 이쁘게 보인다는 것을 아신 분들은 오늘 가장 좋게 보이는 것이 바로 자동차 부품주 혹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기아차 뉴스 나왔죠, 아침에. 미국 보조금에서 모든 현대차, 기아차가 어떻게 해요? 대상에서 제외됐죠.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자, 그런데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불행한 뉴스가 아닙니다. 왜 불행한 뉴스가 아니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대상에서 제외된 거는요. 국내용이 대상에서 제외된 거지 미국 내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나 그런 건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어요. 7,000달러 주잖아요. 3,500달러, 3,500달러. 자, 그런데 포드 자동차나 크라이슬러 그리고 GM 자동차, 테슬라도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8만 달러 이상 자동차는 보조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고가에는 안 주겠다는 거죠. SUV든 뭐든. 미국도 자녀 규정이 있고요. 부부 합산 소득 뭐 20만 달러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보조금 안 줘요. 그래서 고가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8만 달러 이상 미국에서 되는 것이 그거에 맞춰서 다 아래에 맞춰놨기 때문에 GV80까지도 배터리만 제대로 장착돼 있으면 다 보조금 받습니다. 보조금이 안 되는 건 어떤 거냐? 어차피 못 받았던 거예요. 한국에서 수출하는 거는 IRA 법안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3월 달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면은 저기부터 시작됐습니까? 1월 달부터 시작됐죠. 이번 연도 1월 1일부터 바로 시작됐죠. 자, 그래서 어차피 현대차, 기아차는 국내에서 수출하는 거. 수출은 배터리를 장착하고 갔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았어요. 보조금을 못 받아도 상관없죠. 왜 상관없을까요? 미국에 안 팔아도 어차피 다 팔려. 현대차, 기아차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거는 미국에서 어차피 미국 시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이미 다 예약이 다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어차피 미국에 팔 것도 없었어. 보조금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안 받았는데도 1,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안 받았는데 또 어제 안 받았는데도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아이고 이거 저 저장해 갖고 왔는데 어제 강의했던 것이 저장이 안 됐네 이거. 뭔가 제가 잘못 만진 것 같습니다. 어제 강의했던 현대차, 기아차 실적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실시간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어떠냐? 사상 최대 실적이죠, 분기에. 보시면 현대자동차 2023년도 3월 국내 판매형이 몇 대입니까? 7만 4천 대. 해외 수출 30만 대. 총 38만 대. 작년도 1, 4분기 5만 2천 대. 해외 26만 대. 자, 1월 달부터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IRA 법안이 적용이 됐어요. 어차피 현대차, 기아차는. 그래서 지금 수정 IRA 법안에 현대차, 기아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도 1, 4분기 대비 미국에서 IRA 법안 때문에 현대자동차, 기아차가 3월 달에 차량 판매가 줄어들었나요? 아니죠. 국내 40% 증가. 국내는 의미 없죠. 해외 17% 증가. IRA 법안 영향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왜 안 받았을까요? 어차피 미국에 팔 것이 없었어요. 전기차 주문 받으면 1년치, 6개월치 미리 한나절이면 다 완판됐기 때문에 선예약 주문이.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럼 2월 달 대비 줄어드는 게 있느냐? 3월 달에. 2월 달 대비 해외가 16% 증가. 국내 14% 증가. 이번 연도 2월 달. 자,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는 미국의 IRA 법안에서 수출용은 누락됐다. 근데 방식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배터리만 분리해서 LG급 미국 가서 장착하면 돼요. 미국 현지 법인하고 계약 맺어.
자,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어차피 미국으로 갈 물량도 없어요. 대신에 이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현지 법인에 생산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GV70부터 해서 조지아주 공장, 알라바마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이미 보조금 다 받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그런데 이제 추가로 해야 되는 것들, 미국이 하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보조금을 못 받는 건데 의미 없죠. 왜? 조지아주 공장도 지금 기아자동차 조지아주 공장에서 순차적으로 30만 대가 지금 이제 출고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2025년에 완공될 게 2024년 상반기부터 부분적으로 이제 되고, 또 미국 내 공장에서도 GV70 그리고 뭐 아이오닉 일부 자동차들 생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형태라든가 거기에 미국에서 GM, LG 거 배터리 장착해서 판매된 거, 이런 건 보조금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게 실적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도 안 미친다는 거죠. 이 똑같은 얘기가 언제 나왔어요? 1월 1일부터 미국 IRA 법안이 실행이 돼서 기아차가 앞으로 망한다. 그 뉴스가 언제 나왔습니까? 12월 크리스마스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기아자동차 주가입니다. 1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종합주가지수 마침 밀리던 차 2300, 2200 근처까지. 기아자동차도 그 뉴스가 도배가 나가면서 폭락 나왔죠. 저가 깨고. 얼마? 6만원. 6만원 깨고 6만원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뒤로부터 40% 폭등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심했잖아요. 보조금 못 받는 게. 첫 줄이 처음이었으니까. 그런데 보조금 못 받기는 그냥 보조금 다 받죠. 아무 해당사항 없어요. 자, 오늘 아침에 똑같은 이야기가 제가 우리 모멘텀 주도주 클럽 우리 회원분들한테 아침에 7시에 매일 제가 모닝 브리핑을 합니다. 7시에서 7시 20분 사이에 하루에 어떻게 할 건가. 당연히 기아차, 현대차 이야기가 나왔죠. 어떻게 해야 된다? 와. 오늘같이 이렇게 참새 방앗간 그냥 지나갈 수 없고 하듯이, 이런 것들 당연히 아침에 해야죠. 자, 어제 미국장 한번 잠깐 볼까요? 나스닥은 0.3% 양봉입니다. 마이너스 0.5% 빠졌다가 플러스 0.3%가 양봉이 나왔어요. 누가? 나스닥이. 추세 하락이면 어떡할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0.5% 빠지다가 플러스 0.3% 양봉 끝났어요. 스탠포드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마찬가지. 이게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프랑스는 어떻게 됐느냐? 플러스 0.5였던 게 마이너스 0.3으로 마감됐습니다. 변동성이 크지는 않아요. 신고점이 나왔던 프랑스 지수 4일간 역사상 신고점이 나왔었죠. 그래서 유럽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의 약세가 루이비통이라든가 샤넬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노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로 전환이 돼가면서 달러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9월 달부터 달러가 1100 달러 인덱스가 114 찍었을 때 돌파 나왔다가 무너지는 시점 9월 말 10월 초부터 프랑스 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 은행주들이 올라왔죠. 한 달 전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져서 한 달 전에 터져서 그걸로 말미암아 폭락 나왔던 미국 증시 순간적으로 은행주들을 말미암아 도미노 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은행주들 1분기 실적 발표하는 거 보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JP모건 체이스 10% 폭등. 전날 8%, 여기 바닥 마이너스 1.3에서부터 어제 8% 폭등, 7.8% 폭등, 그리고 어제 이틀 전 폭등, 어제 0.79% 폭등. 저점 대비 10%가 폭등이 나왔어요. 은행주들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두들겨 맞았던 3월달 장대 음봉을 막상 1분기 실적을 까보니까 이거 잔치 벌인 거네.
급매물로 나온 은행주들을 인수합병한 살아있는 은행주들끼리는 실적이 괜찮네? 자산평가해 보니까 급등이에요. 골드만삭스도 급등. 그러니까 은행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잖아 이거. 그래서 은행주들이 다 같이 약진이 나왔습니다. 은행주들이 약진 나가면서 주택가격지수도 상승하고 있죠. 뉴욕 제조업지수도 강세를 보였죠 어제.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그런 가운데 달러 인덱스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회복이 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저점 깨고 회복이 되고 있고, 반면에 금값은 신고점 뚫었다가 떨어지고 있고, 비트코인도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달러가 회복되니까 은행주들의 신용이 회복이 돼가면서 막상 까보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일단 빨리 봉합이 됐다고 보고, 실적 보니까 달러 가치가 인덱스가 회복이 돼가면서 다시 돈들이 어디로 와요? 금으로 도망갔던 돈도 다시 돌아오고, 비트코인으로 도망갔던 돈도 살짝 돌아오고, 스위스 프랑으로 도망갔던 돈들, 즉 스위스 프랑으로 표시된 주식이나 스위스 국공채, 이런 돈들도 돌아오고, 대한민국 주식 원화로 표시된 한국으로 도망갔던 돈도 다시 돌아오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느냐, 펀더멘탈적에서 잠깐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이 불안해서 흔들린 겁니까? 아니면 탄탄해서 괜찮아지는 겁니까? 다시 탄탄해지는 거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지났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국제 유가도 살짝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제 스탠앤프 500에서 M&T 은행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 1년에 한두 번 보는 주식입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요. 스탠앤프 500인데. 제가 스탠앤프가 300개, 500개, 웬만한 종목 300개까지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목하고 뭐하고 연결됐는지, 뭐가 올라갔을 때, 인페이지 에너지 움직였을 때 우리나라 어떤 종목, 퍼스트 솔라, 하나솔루션, OCI, 솔라 에너지 테크놀로지, 링컨 내셔널 다 반도체 종목인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M&T 은행을 처음 들어봤다는 얘기는, 거의 기억이 없다는 얘기는, 1년에 한두 번 본다는 얘기는 개별주,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기 DGB 대구은행, 대구은행은 아니죠. DGB 은행이에요. DGB 은행이라면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래요. 대구은행이 이름 바꿨어요. 바꾼 지 꽤 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BN은행, BS은행인가? 이 부산은행이에요. 이름 바꾼 지 꽤 됐습니다. 부산은행이야, 뭐 대구은행이야, 대구 지역이고 나라에 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부산은행은 롯데 거예요. BNK 금융지죠. 죄송합니다. BNK 금융지죠. 이게 롯데그룹이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주요 주주. 예. 부산 롯데호텔. 방금 보셨던 BNK 금융지주예요. 부산은행. 부산 롯데호텔이 지분을 2.76% 갖고 있어요. 롯데쇼핑 2.62, 롯데장학재단 1.7. 그래서 롯데그룹이 전체적으로 11% 최대 주주입니다. 이것저것 합치면은 20%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부산은행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잖아요. 스탠앤프 500 종목이지만, 근데 이런 BNT 은행에 올라갔다는 건 신용경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다. 자, 그래가면서 시장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오늘장 만약에 달러 약세로 말미암아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박합니다. 달러 강세 속에서는 희박하죠. 그러니까 주식을 공격적으로 안 사요. 오히려 아침에 팔지. 탄탄한 세력들도 선물을 매도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매도냐? 아니죠. 아직은 아니에요. 잠깐 장중에 흔들리는 거죠. 그럼 그 장중 흔들리는 걸 이용해서 나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털어야 되겠다? 더 사야 되겠다?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빨라, 속도가.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주식은. 야구 선수, 포수, 골키퍼. 보통 축구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라든가 케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킥을 할 때는 그 킥 속도가 볼의 속도가 초당 시속 135km에서 140km까지 갑니다. 축구공 속도가. 사람의 근육이 반응하는 속도가 0.8초예요. 그래서 페널티킥을 못 막습니다. 10m, 11m 앞에서 차도. 내 근육이 움직여야 되잖아. 포수도 마찬가지죠. 150km, 140km, 150km, 막 160km 오는 공을 못 잡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왜 잡느냐? 그 투수하고 포수하고 계속 합을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던졌을 때는 이쪽, 이쪽. 그래서 그 근육의 움직임에 이런 게 익숙하게 되고 그 잡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준비되고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숙달을 하는 거예요. 포수가 바뀌면 투수도 힘들어하고 투수가 바뀌면 포수도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합을 안 맞춰본 사람. 준비되니까 반응이 나온 겁니다. 골키퍼도 반응하고 막을 수 있는 거고. 뇌에서 근육까지 보내는 시간상 그게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자, 무슨 얘기냐? 주가 순간 하락이 짧고 강한 조정 장세가 순간 워낙 빨라요. 그럼 이게 폭락장인지 지나가는 소낙비인지 장마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대응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제 얘기했죠. 그래서 나는 이 조정이 무슨 장이라고 보는 거다? 환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세게 하락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쁘게 보인다. 그리고 어제 뭐라고 했어요? 주식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네. 어제 주식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가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해야 될 주식을 몇 개를 말씀드렸어요. 이 장은 무슨 장이냐?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드디어 구글. 자, 구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어떤 중요한 뉴스가 나왔냐면 드디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IT 종목군들이 한번 판도를 삼성전자가 제값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구글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구글 죽이기가 시작돼 가면서 드디어 검색 엔진 시장, 이제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이 있는데 구글이 1년에 벌어들이는 검색 엔진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대략을 한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검색 엔진 시장이. 그런데 구글이 그 가운데 대략 한 70% 정도를 차지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있습니다. 종교도 달라요. 누구는 기독교고 누구는 불교고 누구는 이슬람이고 그리고 서로 다 원수간이죠. 때려잡자 북한놈, 쳐죽이자 일본놈. 그렇죠? 물리치자 중국놈, 속지 말자 미국놈. 다 적이야. 일본놈도 적이고 북한놈도 적이고 중국놈도 적이고 미국놈들도 다 적이에요. 이게 국제관계입니다. 도청도 하잖아. 그러니까. 자, 그런데 피부 색깔도 다르고. 자, 그런데 다 쏟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종족밖에 없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종족이 두 개밖에 없어요. 애플파냐 안드로이드파냐. 다른 선택이 있어요? 없죠. 나는 핸드폰 안 쓰면 돼. 안 써도 돼요. 나는 은행에 가서 돈 찾을 거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버스 요금 현금으로 낼 거야. 지하철 요금 현금으로 낼 거야.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핸드폰 없이 카드 없이 그냥 스마트폰 없이 사셔도 됩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 들으시고 저장해서 듣고 다니셔도 스마트폰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금융이든지 뭐든지 다 하시는 분들에서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종족밖에 없습니다. 하나, 애플의 iOS.
운용 체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둘, 안드로이드. 근데 스마트폰이 예를 들어서 40억 대, 1년에 10억 대가 팔리면 애플이 한 2억 5천만 대 팔립니다. 나머지 7억 5천만 대는 삼성 것도 팔리고 소니 것도 팔리고, 소니도 만들어요 핸드폰, 샤오미도 팔리고 화웨이도 팔리고 다양하게 팔립니다. 그런데 그 애플이 아닌 거의 모든 거의 99%는 어떤 걸 쓰느냐? 안드로이드. 운용 체계가 안드로이드예요. 언어가 다 그 언어라는 얘기죠. 껍데기만 샤오미고 껍데기만 삼성이고. 자, 그런데 삼성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1년에 검색 엔진 시장이 한 2천억 달러 돼요. 한국 돈으로 250조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이제 겨우 387조예요.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이 139조고. 근데 200조 원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하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덤으로 삼성전자를 빼고 이 세 개의 종목을 합친 만큼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이 시장을 두 개가 점유하고 있는 거죠. 애플과 구글. 자, 그런데 특히 구글이 거의 다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 엔진 시장이. 그런데 이 검색 엔진 시장에 삼성도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게 구글이에요. 안드로이드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 검색 엔진을 뭐를 쓰겠냐, 삼성이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걸 마이크로소프트 걸 쓰겠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아주 그 쓰기 어려운 빙이라는 게 있어요. 빙.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화가 나든지 한 번도, 그 원래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새로 깔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또 뜨게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저기 이 윈도우가 있는 경우, 컴퓨터 새로 깔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뭐 기본 뭐로 설정할까요? 그러면 빙이라고 있는데 너무 한국 사람들한테는 안 맞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바뀌겠다는 거죠. 구글 주가가 아주 지금 요즘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입지굳히기를 하는 거고, 챗 GPT. 자, 그런데 그것이 애플도 그걸 바꾸겠다라고 선언했죠. 애플이 구글 거 검색 엔진을 쓰게 만들어요. 애플조차도 심지어 구글 거 검색 엔진을 자동으로 쓰게 만드는데, 그래가면서 1년에 받았던 돈이 얼마냐? 애플이 구글한테 1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한 16조 원어치 받아먹었어요. 17조 원. 검색 엔진만 애플에다 올려놓는 조건으로. 삼성은 얼마 받아먹었느냐? 30억 달러. 150억 달러였나? 애플이?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겸손하게,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기억에 의존해서 이게 130달러인지 애플이 받은 돈이 1년에 150억 달러인지 잠깐 헷갈립니다. 하여튼 그 규모예요. 자, 삼성은 정확하게 30억 달러 받았습니다. 30은 정확히 1년에 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조 6천억 정도. 깔아주는 조건은. 괜찮죠? 매번 이렇게 받아먹으면 로얄티인데.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안 쓰겠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걸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는 이제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박한샘의 과외 선생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았죠. 어제 34번째 시간에. 그리고 기회를 잡았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종목군들은 좋은 거, 괜찮은 것들을 샀다면, 사고 싶었던 거 괜찮은 거를 이제 매수 기회가 있잖아요. 하셨다면 이제는 종목을 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까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챗 GPT 종목. 이해되셨나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종목이 이슈가 돼서 급등주를 본다면 어디에 내가 알박기를 해야 될까? 자, 한번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각이 있으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챗 GPT 종목 관련주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보니까 어제 다 마이너스더만. 코스닥 종목군들 살짝만 떨려도 다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최근 한 20% 15%씩 다 떨어졌던데. 챗 GPT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꼬부쳐 놓은 종목 하나, 괜찮은 종목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얼마나 감각이 있으신지. 셀바스 AI, 코난 테크, 오브젠. 자, 다시 한번. 자, 막 지르지 마시고, 이걸 생각하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하기 전에 밑밥을 쫙 깔았잖아요. 그렇죠? 횟집에 가면 진짜 메인 포커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성돔. 감성돔, 저 회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딱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고기는 회로 먹는 게 아니다. 물고기는 뭘로 먹는 겁니까? 그렇죠. 구워 먹을 때 가장 맛있어요. 저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물고기를 회로 먹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구워 먹는 게 가장 맛있는데, 자, 그런데 회로 먹을 때 맛있는 게 감성돔이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회를 메인 감성돔이 딱 나오기 전에 밑반찬이 나오죠. 스키다시라고 하는 밑반찬이 쫙 깔려 나오잖아요. 밑반찬이 더 맛있어요, 원래. 왜 밑반찬을 계속 깔았을까요? 좋은 고기일수록 양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좋은 고기일수록 양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스키다시를 화려하게 깔아줘야 돼. 김밥 나올 때 밑반찬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안 깔잖아요. 그렇죠? 네, 돼지고기 삼겹살 나올 때 밑반찬 소고기나 이런 거 보면 고기값이 올라갈수록 파무침부터 해갖고 계란찜 막 무수하게 나오잖아요. 자, 좋은 고기 나올 때 밑반찬 까는 겁니다. 제가 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밑반찬을 깔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한 겹 깔고 두 겹 깔고. 그렇죠. 수혜주는 누구다? 마이크로소프트다. 거두절미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올라가는데 그 인공지능 중에서 구글파가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파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파에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구글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구축을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회사, 일거리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걸 빨리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반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셀바스, 그리고 또 뭐예요? 코난, 그리고 모델 솔루션, 알체라. 막 종목 막 나왔잖아요.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셀바스도 좋고 코난도 좋고 다 좋은 종목인데, 자, 5,000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35,000원, 37,000원. 3개월 사이에. 그래서 600% 먹었어요. 자, 1억을 투자했으면 7억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4억이 된 건데, 이거 뭐 다 털었겠죠, 여기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샀다가 또 물렸다가 지금 이제 힘든 시간이겠지. 자, 제가 보는 종목은 저런 종목도 보지만은 틀이 바뀌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삼성과 애플이 공동으로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바꾼다는 거는 앞으로 틀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이
바꾸는 이유는 있어요. 자, 얼마 전에 혹시 스마트폰에 요즘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 소재 쪽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삼성에서 그래도 가장 큰 걸 차지하는 것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매출액이 가장 큽니다. 130조 원이에요. 반도체 매출액이 8조 원 정도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예. 반도체 영업이익에 비해서 삼성 스마트폰이 삼성이 캐파가 커요. 반도체는 8조 원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자, 그런데 지금 삼성 스마트폰은 반도체가 까먹은 돈을 거기서 다 메꾸고 있단 말이에요. 자, 4조 원 적자 났잖아요. 반도체가 1, 4분기 우리나라가. 작년도에 흑자 8조 원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자, 그런데 삼성이 이렇게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바꾸는 배경의 이면에는 출시되고 나서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스마트폰이. 계속 이 상태였는데 바꾸는 이유는 구글의 배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이 배신을 때렸어요. 어떻게 때렸느냐? 자기들도 스마트폰을 출시합니다. 구글이 스마트폰을 출시해요. 원가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삼성과. 안 됩니다. 왜? 안드로이드를 갖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삼성이 한마디로 이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난해질 수가 있어요. 구글이 자기들이 스마트폰을 출시해요. 어떤 폰? 폴더블 폰. 그리고 이게 잘 되면 글래시스 폰으로 가는 거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구글이 폴더블 폰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주 불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버전으로 갔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참에 삼성도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잡고 말 그대로 챗 GPT로 검색 엔진 시장에 큰 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죠. 마치 EJ 수법이죠. 중국 놈들이 말갈족이나 혹은 뭐 이렇게 다른 흉노족들이 득세를 하고 자기들을 위협할 것 같으면 저기 이제 거란족들한테 너를 뭐에 봉하노라 대신에 황제의 밀지를 받들라 하면서 말갈족을 치라 이제 둘이 전쟁 이렇게 갖고 힘 빼놓고 거란족들이 갑자기 일어나면 저기 이제 흉노족들한테 너를 뭐에 봉하노라 대신에 거란족을 쳐라. 그럼 자기네들은 그 성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만리장성, 천리장성 쌓아놓고 똑같은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구글에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더 좋은 스마트폰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는 더 좋은 스마트폰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차고 다니는가 아니면 반지로 끼고 다니든가.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힌트 주는 거예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애플링. 반지가 나왔어요. 애플인데 반지가 나왔어. 일명 절대 반지. 반지의 제왕처럼 절대 반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반지를 갖고 모든 게 다 컨트롤이 돼. 핸드폰도 컨트롤이 되고 인증도 되고 스마트폰 버튼 안 눌러도 생체 리듬도 여기서 관리가 되고 그래서 손이나 뭘로 쓰기가 어려우신 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 반지로 절대 반지가 나왔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애플링. 이게 아주 지금 그래서 반지가 나왔는데 절대 반지가 앞으로는 그러니까 형태의 변형이에요. 글래시스 폰이든지 기존의 스마트폰에서는 더 이상 어떤 스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의 어떤 형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기존의 현대 스마트폰에. 자, 그런데 이 챗 GPT를 이제 깔게 된다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인데 그래서 이제 구글파 하고 이쪽 반대파 마이크로소프트파 검색 엔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디스플레이 전 압식
인간의 정전기 이용하는 거예요. 그 정전기의 정점식 방식, 애플의 정전식이죠. 터치식. 지금 다 애플 방식이에요. 삼성 것도. 삼성은 어떤 방식을 썼어요? 갤럭시 시리즈는 그렇죠. 강압식. 꾹 눌러야 돼. 정전기 방식이 아니라 꾹 누르는 방식. 지금은 뭐만 남았습니까? 그렇죠. 터치, 정전기 방식, 전압식, 전류식만 남았잖아요. 인간의 손끝, 전기통에서 핸드폰이 눌러지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손으로 누르는 거죠? 아닙니다. 장갑 끼고 눌러보세요. 안 눌리지.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이 손끝에 전류가 흐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천재인 거예요. 그 미세한 전류를 이용해서 이걸 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삼성은 그게 특허기 때문에 처음에 강압식, 힘으로 누르는 방식. 근데 이 힘으로 누르는 방식은 한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 거예요. 결국은 그쪽 디스플레이 갔던 회사들은 다 망했죠. 회사들이 거의 다 사장됐잖아요. 멜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구글과 애플의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큰 축을 놓고 보면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는 종목들을 어떻게 인공지능에서 어떤 방식을 생각해야 될까요? 구글 방식의 플랫폼이나 언어라든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부분들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쪽 챗 GPT 방식의 그쪽으로 준비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향의 관련주들 소프트웨어를 그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라든가 이런 쪽은 아주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겠죠. 클라우드 쪽부터 시작해서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닙니다만 구글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제가 봤을 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한글과 컴퓨터가 묘한 흐름이 만들어내요. 한글과 컴퓨터가 이거 채팅 타자나 치는 거지 아니에요. 자 접수됐나요? 접수됐으면 1번 눌러주세요. 자 한 컴 어떤 분이 했네. 자 그래서 그런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느냐 개별 종목은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삼성이 로봇 부서를 한마디로 태스크포스 팀으로 격상시켰던가 하며 그때 로봇주들이 움직였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선택 애플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판도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그 배경의 이면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서로 어떻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면적 합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주가 강한 반등이 나와주네요. 네, 다행이네요. 잠깐 한번 시장 잠깐 보죠. 워낙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네, 아랫꼬리 달아주고, 코스닥도 아랫꼬리 달아주고, 전강후약 네, 모습. 어제는 전강후약이었죠. 오늘은 전약후강이네요. 마치 미국 지수처럼. 자, 선물 매도 때렸던 외국인들 때리는 신용만 했다 잠깐 걷어들이는데 오후장에는 다른 형태가 약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지수 반등 나와주네요. 종목군들도 기아자동차도 마이너스 4%에서 절반 반등 나왔고 자 종목군들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그 자동차 부품주 XL 많이 올라왔네. 마이너스 4%였다가 플러스 1.7%. 기아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4% 움직였을 때 다른 종목들도 마이너스 4% 갔다가 자동차 부품주들 명신산업은 그대로. 제가 좋아하는 만도 지금 매수 타이밍을 아주 이리저리 지금 재고 있는데 많이 올랐다. 2.5에서
이런 것도 바닥에 있을 때 지금 그런 거 있을 때 기회죠. 한온 시스템. 예, 올라가다가 자동차 전체 도매금으로 두들겨 맞고 반등 나오고 있고.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플러스까지 오후장에 올라갈지 안 갈지는 솔직하게 몇 가지 요건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일단은 그것도 가능성으로 충분히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자, 그리고 정상적인 큰 흐름은 일단 방향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과외 선생 오늘 35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34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살아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종목으로 하겠다. 그 어떤 종목이라는 것은 먼저 대형 종목과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고 나머지 이제 20%나 많게는 30% 혹은 적게는 10% 정도 20% 전후를 그러면 이 큰 틀 국제시장에서 움직이는 큰 싸움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시장을 검색 시장을 한다는 것은 챗GPT에 대한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께서 코난, 셀바스 이런 거 해주셨는데 그런 종목군들도 낙폭 과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셀바스 같은 경우가 대장이잖아요. 낙폭 과대 상태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눈은 여겨봐야 된다. 그렇지만 이 종목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성향의 프로그램을 유통시키는 예? 다우 기술이라든가 다우 데이터는 많이 올라왔고 다우 데이터는 상당 부분 올라왔죠. 예,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성향이라든가 국내에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유통시키고 서버 구축 작업을 해주고 솔루션, 시스템 인테그리티를 해주는 회사들 단순히 검색 시장만 바뀌는 게 아니겠죠. 그 검색 시장이 새로 바뀌어가면서 광고도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판도. 네이버에서 그런 걸 프로그램, 광고 검색 기능의 기술적인 프로그램도 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파이오 링크 같은 거라든가. 자, 이런 종목군들이 한번 시장이 해까닥 뒤집어질 수 있다. 저렇게 중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삼성이 검색 엔진만 바꿨을 뿐인데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가격 매력도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변화가 확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그리고 당연히 셀바스라든가 코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고가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 40%씩 빠졌잖아요. 물론 한 번 더 이렇게 주르르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종목들이 튕겨 올라간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죠. 코난만 가는 게 아니라 셀바스도 올라가고 코난도 올라가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시 구글파와 마이크로소프트파 검색 엔진을 놓고 하는데 그게 시장의 어떤 작용이 하는구나. 그러면 사가지고 쭉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먹고 15% 20% 먹고 쫙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5% 손절 플러스 수익률 15% 20% 먹고 바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단타는 이런 거 같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쳐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 괜찮은 타이밍이 되겠지. 자, 다른 거야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지금 잘 올라가는 것들 LG화학을 매매할 거냐 아니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매할 거냐 이건 제가 얘기 안 해줘도 잘 매매할 수 있잖아요.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LG, 삼성화재, 미래세증권 왜 올라옵니까? 네. 골드만삭스, MT은행 그렇죠? 은행주들 웰스파고 파이낸셜 서비스 찰스 수압 프리프 서드 뱅코프 자이언스 뱅코프
맨 다 모건 스탠리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올라왔네. 어제 미국 시장에 다 금융주들이죠. 업종을 보면 은행 업종, 나스닥 은행 가장 많이 오른 게 업종 내에서 나스닥 은행 업종, 그리고 스탠앤푸어 은행 업종, 필라델피아 은행 업종, 스탠앤푸어 보험 업종, 나스닥 100 금융 업종. 나스닥조차도 금융업이 가장 많이 올랐네. 부동산 신탁.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어제부로 뭐를, 주식시장에서는 뭐라고 땅 판정승한 거예요? 그렇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어떻게 됐다? 종결됐다. 일단은 예, 코피 터졌는데, 코피 갑자기 방송하다 박한쌤이 코피가 주르륵 나. 깜짝 놀라겠죠? 근데 왜 코피 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 피곤해서 코피가 나는 건지, 아니면은 집에서 사모님한테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잠을 못 자서 코피가 나는 건지. 바가지는 아니겠네요. 사모님이 밤새도록 괴롭혀갖고 코피가 나는 건지. 이게 갑자기 19금 방송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코피가 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코피가 나는 건지, 피곤해가지고, 아니면 갑자기 뭐 뇌경색이 있어갖고 이게 뇌에서 실핏줄이 안에서 터지면 안 되니까 코피가 터져서 방지하기 위해서 몸이 그런 정화작용을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어떻게 한 거예요? 휴지로 틀어 막은 거죠. 그러니까 법정 관리 바로 그리고 휴지로 틀어 막았는데 코피가 계속 흘려갖고 옆에도 도산이 이렇게 CS도 도산 나지, 뭐 다른 것도 도산 나지. 그러면 뇌경색인 거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일단 틀어 막았는데 코피가 일단 멈췄어. 시간이 지켜보니까 그거죠. 일단은 틀어 막았어요. 미국에 멈춘 거죠. 어제 멈췄다고 선언해 준 겁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말미암아 폭락 나왔던 이 미국의 신용경색, 은행주들의 폭락, 30% 20% 폭락. 예? 은행 업종이에요. 스탠앤푸어 은행 업종이 350에서 270까지 25% 폭락 나왔네요. 그쵸? 25% 폭락 나왔던 것이 어제부로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양봉이 쭉 달고 와가면서,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다시 이렇게 살짝 회복이 되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회복이 되니까 금으로 도망갔던 돈들이 음봉이 나는 거예요. 신고점 났던 금이 음봉. 그리고 WTI 국제유가 마찬가지 안정화되고. 자, 일단은 투자 심리적인 측면은 회복이 있는 겁니다. 투자 심리적인 회복이 있다라는 얘기는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어떤 분들한테 좋은 소식? 네이버에 물려있는 분들, 카카오에 물려있는 분들, 삼성전자에 물려있는 분들, 하이닉스에 물려있는 분들, 이런 분들 있죠. 특히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에 물려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 무슨 얘기냐? 자, 요점 정리 들어갑니다. 대표님, 카카오 주식 팔아야 될까요? 자, 밑줄 쫙 그으라는 얘기죠. 이번 주 모의고사, 주간 모의고사 시간에 박한쌤의 과외 시간이니까, 자, 문제로 나올 확률, 이번 주에 아주 이 문제가 이 분야에서 나올 확률, 네이버, 카카오 이쪽 섹터에서 문제가 나올 20문제, 10문제 중에서 나올 확률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즉 네이버, 카카오를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저처럼 바이오에서 일정 부분 수익 챙기신 분들은 현금 들고 있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를 살까 말까를 잠깐 고민해야 된다. 근데 저는 성격이 좀 급해서
반도체를 샀어요. 어제, 오늘. 어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주가 밀릴 때 성격이 조금 급해서 남들이 내 거보다 먼저 사는 거가 용납이 안 돼. 저 좋은 주식을 내가 사야 한대. 그래서 쭉쭉 떨어지는 주식을 삼성전자를 조금 샀습니다. 5%를 사봤어요. 삼성전자를 5% 사고 오늘은 쭉쭉쭉쭉 4% 5% 폭락 나오길래 짧게 보고 자동차주를 샀습니다. 자동차주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자,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아무도 네이버 카카오 얘기 안 하죠. 왜? 포스코 그룹만 이야기하죠. 올라가고 2차전지만 이야기하고 2차전지도 얘기 안 해요. 요즘은. 왜 2차전지도 얘기 잘못하면 요즘은 욕먹어요. 2차전지주 사자 이게 욕먹는 게 아니라 예. 2차전지에서 같이 동반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코스닥 종목들에서 동반 강세를 보였던 예를 들어서 이 성일 하이텍 2차전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죠. 폐배터리 회사니까. 그래서 야 뭐 다 올라간다 2차전지 올라갈 때 여기도 2차전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추천하신 분들이 있는데 19만 원, 18만 원에서 지금 마이너스 20%예요. 주가 올라올 때. 문제는 뒤늦게 호재 터트려가면서 2차전지로 생각해갖고 산 사람들은 손실입니다. 시장 올라가고 있는데. 성일 하이텍 그렇죠? 자, 그리고 2차 이 비슷한 종목 중에서 미래 나노텍 마찬가지로 조정이죠. 상승장에서. 자, 그래서 단순히 요즘은 사람들이 2차전지 얘기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케미칼이었던 포스코 퓨처 M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과 2차전지 일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부분 낙폭과대주 종목들 다른 것들이라든가 급등급락 나오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디지털 컨텐츠 관련주 아무도 언급 안 해요. 기간 조정만 계속됐지. 그렇지만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가장 먼저 올라온 주식들입니다. 작년도 10월 말 9월 초에 전 세계적으로 얘가 9월 말 10월 초 전 세계적으로 바닥 반등의 전환점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115에 있던 자리. 금리는 계속 올려서 달러 인덱스가 115였던 자리. 114.5였던 자리. 9월 말 10월 초. 프랑스도 바닥, 유럽도 바닥,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여기서 바닥이었어요. 자, 그리고 낙폭과대주였던 카카오가 47,000원에서부터 7만원까지 70% 60% 올라가고 카카오뱅크 100% 카카오페이 100% 볼까요? 진짜 그런가? 적자였던 카카오페이가 32,000원에서 6만원대까지 100% 올라간 자리죠. 7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10% 넘겨왔네. 넉넉히 65,000원에 다 샀다고 보고 두 달 동안 7만원까지 74,000원 2,000원까지 왔네요. 100% 넘게 안겨줬죠. 자,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올라오고 뒤늦게 이제 여기서 기아차도 올라오고 뭣도 올라오고 2차전지도 올라온 거죠. 얘들이 1차 대장주입니다. 사실은. 반등으로 보면. 반등 시점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돈들 가장 빠르게 움직인 돈. 금리 인상에 대한 둔화 가능성. CPI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했던 시점. 지금은 이제 9개월 연속 하락이에요. 그때 금리 인상의 둔화 가능성을 보고 바닥이라고 보고 미리 움직인 돈들. 2200포인트 깨졌을 때. 그 돈들이 얘가 1차 가장 스마트머니고요. 지금 이제 2차가 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요즘 바이오 잠깐 왔다 무너지고, 그럼 지금 그래서 시점이 한 4, 5개월 지났기 때문에 혹시 찍고 내려가는지. 카카오 그룹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컨텐츠, 게임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올라간 주식만 다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장의 순환매에서 못 살아남아요. 그렇게 하면. 조급하면. 이 시장의 속성을 빨리 간파해야 됩니다. 이 시장은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릴레이 게임이야. 돈이 많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주식시장이 앞으로 다 된다. 이미 금리가 충분히 내려와서 환경이 무르익었다. 그러면 아무 주식이나 막 올라가는 겁니다. 지수 따라 그냥. 반도체도 가고 자동차도 같이 가고. 그 지금 장은 이 장이 아니에요. 반등장이에요. 아직까지는. 돈이 한정되어 있어. 마치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짜장면을 먹을까? 비가 오니까 짬뽕을 먹어야 되겠는데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앞에가 짬뽕 시켜. 냄새 맡아. 비가 오니까 역시 짬뽕이지. 짬뽕 먹으러 딱 갔는데 또 짜장면이 에라 모르겠다. 그렇다고 두 개 다 시켜 먹을 순 없잖아. 용량은 한정돼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진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갈등하는 것처럼 양념이냐 치킨이냐, 참 양념이냐 프라이드냐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삼겹살이냐 치킨이냐, 라면이냐 수제비냐, 비빔냉면도 먹고 싶고 물냉면도 먹고 싶고 뭐 그런 거죠. 뭐. 자, 이 장이 딱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먹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자가 적어.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현금 올라갈 것도 같고 떨어질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 단계가 아니에요. 극히 일부만 가니까 반도체 한번 가고 반도체 무너지면 바이오. 바이오 무너지니까 다시 이 재생에너지 움직이고. 재생에너지 무너지기 그 전에는 뭐가 움직였어요? 로봇이 한번 해먹고. 로봇 지나가니까 AI 한번 오고. 근데 그런 기존에 없던 틀에서 온 게 AI였고 챗GPT. 기존에 있는 틀에서는 계속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움직입니다. 그 징후를 보여준 종목이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님 저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싸움에서 자, 잘 들으세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싸움에서 이것이 왜 디지털 종목의 카카오하고 네이버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메타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페이스북이라고 불리는 메타 플랫폼 주가를 한번 잠깐 볼까요? 예, 페이스북이라고 불리는 메타 플랫폼. 아침에 여기 어디 상승 종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코드 번호로 쳐야 되겠네요. 네. 해외 증시 메타 META.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 플랫폼으로 이름을 바꿨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카카오만 움직인 게 아니라 메타 플랫폼도 90달러에서부터 200달러까지 이렇게 왔어요. 한국 주식만 움직인 거 아닙니다. 미국 주식도 많이 움직였어요. 테슬라도 110달러인가에서부터 움직였고 200달러까지 400달러에서 빠졌다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102달러에서 지금 거의 300달러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108달러 엔비디아. 아까 똑같죠. 저기 카카오 그룹 바닥치고 움직였을 때 우리나라만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가 115에서 무너졌을 때 얘는 이제 액분한 거고 7분의 1인가를 액분한 거고 신고점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한국 주식으로 따지면 지금 3000포인트까지 온 겁니다. 얘가 3300포인트고 액분하고 나서 자 108달러였던 엔비디아가 지금 27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60% 정도 되겠네. 그렇죠? 1억짜리가 2억 6천 된 거.
우리나라 주식만 뭐 많이 움직였다, 한국만 뭐 했다. 그게 아니라 각 나라의 가장 장점이 있는 게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나 하이닉스 주가가 실적 때, 그럼 엔비디아는 실적이 좋으냐?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적자 폭이 빨리 확산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어요. 시스템 반도체에서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아마존. 메타 플랫폼보다 더 적자 폭이 확대됐죠. 리비안 오토모티브에 투자했다가 다 6조 원인가 60억 달러인가 결손 처리했잖아요. 주가 폭락 나왔고 주가가 1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자, 그래서 근데 엔비디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 카카오페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고민이 되실 거예요. 다른 거 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 것만 소외되는 것 같잖아. 더군다나 바닥에서 사신 분들이 아직까지 갖고 있으면 그래도 그분들은 괜찮아요. 왜? 어차피 그분들은 한 3분의 1이나 절반 팔았어요. 먹은 사람이 또 먹는 겁니다. 샀는데 조금 올라왔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뒤늦게 사신 분들 뉴스 보고 드디어 다시 가는구나 해가지고 그분들은 지금 이제 손절하는 거지.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그렇고. 자, 카카오 네이버가 현대차나 기아자동차 혹은 삼성전자보다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갖고 있는데 나는 지금 손절해야 되느냐 보유해야 되느냐, 지금 가격보다 절대평가에서부터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느냐 못 올라오느냐를 논할 때에는 봤을 때는 지금은 보유 시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격적인 부분도 있었고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싸움에서 서로 이제 경쟁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단순히 우리나라 카카오하고 네이버만 보면 안 되고 그 중간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중간에 끼어 있는 회사가 누구냐? 바로 이 메타 플랫폼이에요. 말 그대로 페이스북이에요. 카카오처럼. 소셜 미디어. 자, 그런데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메타 플랫폼이 그동안 카카오처럼 긴축 경제를 했다든가 다양한 걸 했습니다. 주가 움직임도 똑같아요. 폭락 나왔다가. 근데 드디어 이 회사가 이제 1인당 직원 구조조정도 했고 직원 1인당 매출액 비중이 200만 달러에서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24조 원에서 25조 원이에요. 직원 1인당. 그랬다가 얘가 130만 달러까지 떨어집니다. 120만 달러 이렇게.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15억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지. 직원 1인당 생산성이. 자, 그리고인데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느냐? 1인당 생산성이 180만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2억, 잠깐 4억? 2억?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다니는 그 직원들 보면 한 1년 차 정도 되면 연봉 한 2억. 물론 직군에 따라 다른데 많이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4억에서 5억 정도 과장급 정도 돼요. 평균 4억 정도. 많게는 5억까지. 물론 세금이 한 2억 정도 떼 나갑니다. 실수령액은 3억. 그리고 아파트 월세 500만 원 내야죠. 신혼부부인데. 거기 살면 그 정도 해야 돼요. 실리콘밸리 살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에서 다 움직여요. 여기가. 우리나라 뭐 카카오 직원들 야 연봉 2억 주는데 안 다닌다고 하는 놈들 재택금 출근하라니까 안 나간대. 나 회사 때려치겠습니다. 이런 애들 있어요.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연봉이 3억 2억이야. 대리고 과장인데. 근데 재택근무를 주 5일 근무야. 근데 재택근무 회사 나와서 3일 일하라니까 회사 때려치겠대. 여러분 생각하면 미친놈이죠. 3억 줬는데 3일 근무하니까 싫다는 거야. 집에서 놀고 집에서 하겠다는 거야. 3일 출근하라기 싫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 망하게 생겼다. 한 사람한테 3억씩 주고 4억씩 주고 젊은 놈들한테 일 시켰더니 회사 안 나온다. 배가 불러서 일 안 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문한 개구리예요.
왜 그러느냐? 이 친구들은 카카오, 삼성이 아니더라도 갈 곳이 많아요. 네. 구글로도 갈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가고 거기 가면 연봉을 1억, 2억을 더 받습니다. 3억 받던 애는 4억 받고 4억 받던 애는 5억 받고. 근데 왜 안 가느냐? 한국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냥 한국 기업 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정도 실력이면 전 세계 어느 대기업에 가도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연봉을 받고 가요. 근데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야. 걔네들이 나라를 좀먹는 애들이 아니라 귀족 노동자들이 아니라 해외로 가면 더 받을 수 있는데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애들 교육도 그렇고 여기에 이미 터전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다니고 싶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메타버스의 이런 페이스북의 인당 생산성이나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이 회사가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싸움에서 검색 엔진과 챗 GPT 싸움에서 여기는 지금 두 개 다 하거든요. 메타 플랫폼은 메타버스도 하고 그리고 챗 GPT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판도가 바뀌는데 일단은 메타 플랫폼 주가가 안 무너져. 이 주가가 안 무너진다는 얘기는 카카오라든가 챗 GPT에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리바운딩 될 가능성이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거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를 지금 정리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잠시 뒤면은 저런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얘네들도 올라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밀리지만 다른 종목군들한테는. 그 여기서 지금 만약에 내가 컷하고 나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이제 가격 매력만 오면 좀 단타를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이오 절반 잘라놓은 것도 있고 수익 실현한 것도 있고 그동안 갖고 있던 굴뚝주들도 많이 올라왔고 애먹이던 굴뚝주들 요즘 쭉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한테 가장 아픔을 줬던 종목.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태웅. 1년간 거래 정지됐어요. 제가 10%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에 있는 유일한 제조업이기도 하고 대형 부산 항만 쪽에 있는 단조회사예요. 제철소. 4천억 주고 샀어요. 가동률이 30%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단조회사를 하는 나라가 이제 없어요. 이제 국내에. 그래서 옛날에 뭐 경쟁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회사가 망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래서 잘 샀어요. 저렴하게. 여기서 조정 줄 때 샀는데 수익 실현은 안 했어. 갖고 있었어. 회계 기준에 한정 판정을 받습니다. 2020년도 걸 가지고 A라는 회계법인이 있었는데 그 전년도 거 회계법인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60억, 64억 정확하게. 야, 이게 비용 처리가 아니라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작년에 내가 보니까 너 비용 처리했더라? 야, 이거 손실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 B라는 회계법인에서는 뭐라 하겠어요? 자기들 거 뺏긴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갑자기 쥐가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손실 처리해야 되는 거지 비용 처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비용 처리했다. 아니야, 손실 처리야. 둘이 싸워요. 그러면서 이 회계법인이 A라는 회계법인이 이걸 손실 처리해 줄 때까지는 나는 적정 판정을 못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회계 장부 기록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한정 판정으로 제출돼서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회계장부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 한정을 때려버려. 거절도 아니야. 거절되면 뭐 바로 정부에서 조사를 할 텐데 한정. 세모를 줬다는 거죠.
요것만 빼놓고는 다 오케이다. 그래서 그게 CCBB가 가려질 때까지 1년간 거래 정지됩니다. 1년간 거래가 CCBB가 됐느냐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런데 거래가 재개됐느냐. 2021년도 실적이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 64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시 자동 재개된 겁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 14,000원까지 올라왔. 원래 제가 목표했던 가격이 있습니다. 네. 가는 거예요. 더 사거나 더 팔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요. 시간이 지나니까 잘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주식은 망하지 않을 회사를 산다. 살다 보면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자신이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 제가 회계 장부 기록을 도를 튼 적가 언제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2만 원에 제가 샀는데 한 40%를 샀어요. 장기적으로.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40만 원 갔다가 모든 회원이 20, 30%씩 다 갖고 있는데 많게는 40%. 거래가 정지된 거 아시죠? 그때. 분식회계 문제로. 그래갖고 시멘트 공구리 치는 거에서 장부 파내갖고 뭐하고요. 직원 일탈로 뭐하고. 거래 정지돼갖고 미국에 재상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재기가 돼서 다행히 살아남긴 했는데 그때 그 한 달이 진짜 피똥 싸는 한 달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 새벽 2시에 일어나. 이렇게. 새벽 2시면 눈을 비비잖아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화장실을 가든가. 정신이 말똥말똥해. 잠이 안 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돼가지고 연일 뉴스에 나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래 한 1년 상장 폐지될 줄 알았어요. 워낙 세게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 비밀 장부들이 뭐 공장에 파묻혀 있던 게 발견되고. 그래서 원래대로 미국에 재상장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한 달 만에 거래가 재개되고, 네. 그리고 평균 단가가 저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런 기억들 여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거래가 이때 당시에는 지금 한 달이니까 뭐 하지만 그때 당시 한 달이 아니에요. 언제 재개될지 몰라요. 상장 폐지설도 있었고 심사도 받고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거래가 정지된 와중에 비밀 장부가 어디 뭐 삼성 무슨 S1 직원인가가 공장 땅바닥에다가 콘크리트로 묻어놓은 것이 발견되고, 그래서 이게 상장 폐지될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은 40%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모아서 제 말만 믿고 인생을 걸은 거였죠. 평균 우리 20%에서 30%다 갖고 있었어요. 수익 실현도 안 했어. 한 번도. 중간에 잠깐 3분의 1 팔았다가 또 사고, 100주 팔고 120주 사고. 내릴 때도 수익 실현 안 했어요. 그대로 들고 있었다고요. 난감하더라고. 다행히 한 달 만에 거래가 재개됐는데 상장 폐지되는 줄 알고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수익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사자는 회원들 뜯어 말렸죠. 다시 사자는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자는 뜯어 말리고 이제 셀트리온하고 저거를 샀죠. 그때 차바이 오텍 같은 거 사가지고 얘 올라갈 때 저희는 그렇게는 못 먹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마치 엊그저께 같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다양한 종목군들이 그런 논란에 휩싸입니다. 잘 들으세요.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이 회사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충격이시겠지만. 자, 나는 분명히 이 얘기를 박한샘한테 들었다. 55번 눌러주세요. 예, 55번 눌러주세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오는데 주식은 잘 버는 게 실력이 아닙니다. 자꾸 집을 옮겨 다니는 게 실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망할 집에서 빨리 나와서 망하지 않을 집으로 가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터가 좋은 데를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그동안 평생 빵만 만들어서 주식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가방까지 짧아서 못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세요. 농사를 짓는 그 관점으로 주식을 종목을 보세요. 이번 연도에는 팥을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인삼을 이쪽 밭에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딸기를 심어야 되는지 보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 갈아엎고 놀아야 되는 건지 날씨를 보고 혹은 환경이 바뀌잖아요. 갈수록 더워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품목을 정하는 것처럼 주식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이 지금은 기술적 반등 여러 번 말하지만 오죠. 일본의 도시바가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일본의 도시바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 중에 있었겠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정체성이에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한 이후 그래서 완전히 이제 왕정 체제에서 바꾼 오늘날의 일본의 틀을 놓은 모든 것의 근간이잖아요. 그때 자본주의의 한 축에서 탄생한 종목이 누구냐? 도시바입니다. 그 도시바가 이제 모든 비즈니스를 막 펼쳐나간 거죠. 다 털어먹었죠. 그래서 하이닉스한테 마지막으로 넘긴 게 어떤 거예요? 회사 4개로 쪼개고 나서 넘긴 게 도시바 반도체 파트를 넘긴 거죠. 얼마에 팔았어요? 30조 원에 팔았죠. 한국 돈으로 당시 돈. 쪼개가지고 인수해 나간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하이닉스가 왜 문제가 되냐면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때문에 문제가 된 것처럼 중국이 이제 이미 내수 시장만 갖고도 낸드 플래시가 살아남아요. 본인들이 만드는 샤오미, 레노버, 화웨이, 비보, 스마트폰, 백색가전, 그리고 노트북, PC, 델 컴퓨터, 그리고 또 누굽니까? 휴렛 패커드, 샤오미나 레노버한테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냥 경쟁이 안 돼요. 가격 경쟁, 품질 경쟁도 안 됩니다. 사실 요즘. 자,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낸드 플래시 파트, 메모리 파트야 중요한 한 축이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중국 애들한테 내수 시장 흐름으로 가서 내줘야 되는 시장이에요. 자, 그랬을 때 가장 국내의 지수의 발목을 잡는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하이닉스가 가장 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경고를 했죠. 그렇죠? 하이닉스가 15만 원 돌파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15만 원 돌파 나올 때 14만 원에서 중국 다롄 공장을 9조 원에 인수했죠. 인텔이 반도체 본인도 파운드리 한다고 시작했다가 투자했던 다롄 공장. 불량률이 30% 넘게 나오니까 대신에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회사는 4천억 적자예요, 매년. 낸드 플래시에서 그런데 2천억 흑자, 전체에서 6천억 적자. 그래서 4천억 적자인데 하이닉스가 이걸 9조 원을 주고 인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인수했느냐? 낸드 플래시가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썼던 보고서를 보세요. 반도체 애널리스트 보고서. 그때 제가 참 양심을 걸고 내가 얘기는 해야 되겠다. 반도체 다롄 공장 인수한 것이 어떻게 하이닉스한테 호재가 되냐. 쌍 욕을 했습니다. 주가는 어땠어요? 급등 나왔죠. 14만 5천 원에서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런데 급등 나왔어요.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모든 보고서가 찬양 일색이었죠. 근데 아직 그 대금을 아직도 지급 못했습니다. 왜? 9조 원을 인수할 때 3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지금 3년 차예요. 아직 3조 원 돈도 안 치렀어. 낸드 플래시가 지금 10,000원짜리 원가면 9,000원이 적자예요. 마이너스 90% 영업 손실. 하이닉스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감산으로 인한 반등은 나옵니다. 감산으로 인한 반등은 나와요. 그래서 반도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GDP가 까먹기도 하지만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왜곡된 현상, 3,000포인트까지 반등해서 3,300을 넘기가 어려운 이유, 그리고 왜곡된 현상이 나오는 이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우리 양봉구사님이 여기 앞에 계셔가지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과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종목별로 대응할 건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럼 이렇게 해서 35번째 과외를 마무리하고요. 우리 뒤편에는 요즘 우리 한국경제TV 와우넷에 떠오르는 샛별이시죠. 이제 샛별 아니네요. 별 2번 달았으니까. 그렇죠. 베스트 2번 다셨으니까 이제 3스타 양봉 3스타 장군님께서 잠시 뒤면 오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